안녕하세요. 저는 서대전 초등학교 교사 윤하명입니다. AI 융합교육과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어 여러 수업 사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이 영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성찰 단계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는 도구로 패들렛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에 더해서 이런 자료 누적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형성평가 및 마지막 총괄평가 등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평가라는 것이 뭐 몇 개 중에 몇 개를 맞았고 학습 목표에 도달했고 이런 기능도 있지만 학생들이 자기 평가를 하면서 자신의 학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점검하고 반성하면서 성찰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평가 도구는 스노클입니다. 스노클은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교육용 도구인데요. 무료로도 AI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다만 무료 계정에서는 활동 만드는 개수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노클에서는 어떤 평가가 가능하고 어떤 식으로 AI가 활용되는지 한번 웹사이트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스노클의 홈 화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노클은 외국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건 있어요. 불편하실 경우에는 크롬에 번역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새로 고침을 하거나 앞뒤 화면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또 풀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일일이 눌러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뭐 영어 표현은 없어서 사용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 하지만 확실히 한국화가 아직 덜 되어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자료들을 만들어 쓰고 계시는지 도서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는 다양한 평가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평가 자료들을 내가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보면은 수학, 과학, 독서, 뭐 역사, 세계 뭐 이런 식으로 교과가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쓰기에는 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로도 할 수 있는 게 수학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수학 4학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뜨는데요. 보면은 이거 한국에서도 충분히 아이들이 하는 거다, 쓸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눌러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영어로 제시가 됩니다. 물론 그래도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기는 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게 스노클의 장점은 거의 모든 화면에 학생으로서 시도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학생 입장에서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평가를 만들어 볼 텐데, 이 평가 방식 중에 평가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이트보드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면 AI가 두 가지를 분석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내가 화이트보드에 쓴 것과 내가 말하는 거 두 가지를 얘가 평가를 분석을 해줘요. 평가 분석하는 데는 한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학생으로서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일단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이거를 풀어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한번 제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나눗셈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이걸 둘로 이렇게 나누기를 했어. 그럼 50을 둘로 나누면 25, 25고 6을 둘로 나누면 3이고 3이야. 그래서 25 더하기 3을 해서 28이 나왔을 것 같아. 하면 이제 제가 이거를 다시 들어보면서 검토를 할 수 있어요. 나 틀린 것 같아. 하면 다시 녹음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나 이거 됐어. 이거 나 마음에 든다. 하면은 확인 누르면 제 답변을 올리게 되고 제가 올린 답변은 선생님의 화면에서 쭉 보입니다.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쫙 뜨게 돼요. 근데 이 AI 피드백을 지금 제가 한 답변을 근거로 생성 중이죠. AI 피드백을 생성하면서는 제가 한 답변을 다시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빨간 점들이 표시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AI가 채점했을 때, 좀 이거 포인트다. 아하 포인트다 싶은 데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AI 피드백을 살펴볼까요? 나누는 계산을 정확하게 잘했고, 28을 구한 것도 맞고,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타라가 50과 6으로 나누었는지 설명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이거를 다른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타라의 방법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약간 이런 맥락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져왔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되 우리가 이걸 해본 이유는 이런 식으로 평가와 AI 피드백이 가능하구나 하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평가를 할 때는 일률적인 서술형 또는 뭐 거기서 많이 나아가도 그걸 AI 피드백으로 답해주는 형식 아니면 교사가 일일이 답을 해주는 형식이었는데 이젠 AI가 내가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을 종합해서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좀 재미는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이게 개인 이어폰이나 마이크가 있으면 괜찮은데 교실 현장에서 만약에 교실에 25명이 있는데 이걸 다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학급에서 모든별로 몇 명부터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기초 학력 지도 학생들에게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면 한번 교사 모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기능들이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꼭 이 화이트보드 저 녹음을 꼭 해야 되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 활동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만든 걸 한번 같이 보시면 이 물의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번 학생으로서 해볼까요? 제가 예전에 답변해 놓은 게 이렇게 있고요. 근데 다시 답변하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야. 왜냐하면 물은 항상 이동하고 순환하기 때문이지. 증발은 땅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가는 거라 순환이 맞고 강수는 위에 있던 게 떨어지는 거라서 순환이 맞고 침투는 땅 위에 있던 게 땅 속으로 이동하는 면에서 순환이 맞아. 제가 이렇게 길게 답변을 한 이유는 제가 첫 번째 답변을 했을 때 이 화이트보드에 체크하고 설명은 별로 안 했어요. 정답은 4번이야. 멈춰 있는 건 순환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했더니 1, 2, 3번이 왜 정답이 아닌지도 설명을 해보라고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피드백이 안 오도록 좀 깔끔하게 다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택지를 하나씩 설명해 준 것이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얘가 말을 해주죠. 근데 4번이 왜 해당하지 않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점이 나오기는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제가 계속 스튜던트 모드예요. 그래서 이런 화면을 보면은 그동안 제가 한 답변들이 한 화면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교사는 항상 학생들의 답변이 다 정리가 돼서 보여요. 근데 학생들은 이거를 뭐 한눈에 보기가 어려운 LMS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노클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서 학생들이 그동안 했던 답변을 한눈에 쫙 볼 수 있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도 성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교사 모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연속으로 화이트보드 모드를 살펴봤는데, 그 이유는 이 화이트보드 및 녹음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게 스노클에서 좀 독자적으로 구현하는 평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것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만들었던 다른 평가를 살펴보면 제가 한 질문에다가 이런 식으로 서술형 답변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제가 여기에 질문을 두 가지를 써놨어요. 이게 제가 성찰 단계에서 항상 많이 하는 질문인데, 오늘 수업에서 배운 점, 기억에 남는 점, 재미있었던 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전 다 합쳐가지고 성찰 한 줄 쓰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애들 학습시켜 놓으면 다 알아서 씁니다. 성찰 글쓰기 하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삶에서 실천할 거 하나, 이렇게 쓰도록 합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알게 되어 뿌듯합니다. 앞으로는 옷을 덜 사고 있는 옷을 아껴 입고 나눠 입는 슬로우 패션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길게 쓸수록 얘가 잘 썼다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짧게 쓸수록 뭐에 대해서 더 말해볼래? 뭐에 대해서 더 말하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줘요. 그래서 질문은 하나라도 한 3문장 이상은 써야 얘가 잘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조금 더 열심히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 한번 볼까요?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한 것이 좋았어. 한 문장 더 추가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여기에 다시 답변을 덧붙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해보았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술형 평가 하나, 화이트보드 평가 하나를 저는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스노클 자료실에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만, 이게 영어들이 섞여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들어서 쓰는 걸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틀은 기후변화, 우리가 지금 성찰 단계에 있으니까요. 기후변화 프로젝트를 돌아보며 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 저는 화이트보드 기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기후변화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배운 점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기.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배경으로 들어가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해두고 여기다가는 아이들이 적어도 4개는 써보게끔
이렇게 배운 점, 기억에 남는 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좀 돌아보는 평가를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대충이기는 하죠. 그냥 네, 그렇지만 대충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꼼꼼하게 설계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I도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얘도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생성을 해줬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여기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뭐 꼼꼼히 확인하고 피드백을 줄 거였으면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번역기에 넣어서 돌려서 이제 넣었겠죠? 근데 일단은 얘가 생성해 준 대로 하겠습니다. 학년만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서 우리 모국어로 설정은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제가 손댄 거는 이 과목이랑 학년밖에 없고요. 그럼 이거 한번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등록하기 전에 제가 학생으로서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노클의 최대 장점은 이 학생으로서 체험하는 버튼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걸 한번 해보고 애들한테 시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애들이 쓸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미지도 이렇게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 텍스트로 2개, 숭글씨로 2개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후변화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점. 패스트 패션. 뭔지 알았다. 패스트 패션을 하면 안 된다. 약간 저학년스럽게 써보겠습니다. 옷을 아껴 입자. 이제는 여기 손글씨로 패스트 패션뿐만 아니라 아나바다 운동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과연 이 키워드를 스노클이 잘 인식할 수 있을지. 애들이 패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드펜으로 쓰면은 훨씬 잘 쓰겠죠. 저는 지금 마우스로 씁니다만. 여기서는 옷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워 입은 자국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거를 얘가 캐치하고 피드백을 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식한 부분에 대해 피드백이 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얘가 어떤 걸 인식하고 어떤 걸 인식 못하는구나 라는 걸 캐치해서 다음번 평가에서 반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얘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할 필요는 있어요. 마인드맵 구조, 그리고 아나바다 운동이 뭔지 모르네요, 스노클이. 아무래도 이 외국 친구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설명을 같이 써줘야 된다. 또는 텍스트로 썼으면 더 좋았겠죠? 그리고 배운 점, 이 패스트 패션,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이런 키워드가 안 나왔다 하는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점 중에 2점을 줬네요. 발전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피드백은 지금 없고요. 또 이런 실천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는 이런 피드백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부족한 점에 대한 피드백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로 학생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가급적이면 텍스트로 하는 게 인식률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키워드가 포함되도록 여기에 디렉션을 주는 것이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보완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등의 키워드 포함 이런 식으로 디렉션을 주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정답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가급적 텍스트로 쓰기라고 하면 조금 더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여기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세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딱히 이건 유료 기능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링크를 복사해서 학생들한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공유하는 게 뜨기도 하고요. 여기에 혹시 저는 구글 클래스룸을 써서 항상 링크로 공유를 합니다만 QR로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노클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오직 하나의 가장 좋은 평가 도구라서 소개를 드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한 새로운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맥락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약간 새로운 표현 또는 새로운 평가 이런 것들을 실시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친구 AI를 활용해 환경 수업을 손쉽게 뚝딱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수업을 만들고 실행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습에서 만든 자료들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